안녕하세요. 저는 카카오브레인에서 AI 기반의 헬스케어 사업 및 연구를 담당하고 있는 CHO 제론입니다. 저는 오늘 헬스케어 분야에 적용된 기존 AI 기술들의 한계점을 바탕으로 초고대 AI가 헬스케어 분야에서 어떻게 활용 및 연구되어야 하는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목차입니다. 지금까지 적용된 헬스케어 AI 사례들을 소개해드리고, 이런 서비스 및 연구들의 한계점을 바탕으로 초고대 AI가 해결책으로서 어떻게 활용 및 연구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방향을 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헬스케어 분야에서 초고대 AI의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설명드리기 위해 지금까지 헬스케어 분야에 적용된 다양한 AI 기술 및 서비스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료 영상 세그멘테이션 AI에 대한 소개입니다. 그림과 같이 엑스레이, CT, MRI, 펀더스, 울트라사운드, 피부 사진까지 다양한 의료 영상의 세그멘테이션은 주된 태스크 및 서비스로 자리매김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한 많은 제품들이 전 세계에 출시되었습니다. 세그멘테이션이 의료 영상에서 주된 태스크로 자리 잡은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해석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딥러닝이 출력한 결과를 세그멘테이션 맵으로 사람이 보면서 해석이 가능해지고, 이로 인한 신뢰가 생기기 때문인데요. 둘째는 병변 등에 대한 정량적인 정보를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병변의 크기 또는 형태는 환자 병변의 심각성을 파악하고, 이를 기반으로 치료 계획을 세우는데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기술적으로 세그멘테이션은 대부분 유넷을 변형한 모델들이 주로 사용되고 있으며, 3D 영상의 경우 유넷의 2D 컨볼루션을 3D로 대체한 모델들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결국 영상의 가장 작은 단위인 픽셀와이즈 클래시피케이션으로 AI를 학습하다 보니 정교한 세그멘테이션 레이블을 누가 더 많이 확보하느냐가 제품 성능 향상에 있어 가장 핵심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의사분들이 이전에는 거의 해보지 않았던 세그멘테이션 맵을 그리는 작업을 AI 학습을 위해서 해야만 했고, 이러다 보니 메디컬 AI 테크 기업들은 의사분들 및 병원에게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만 했습니다. 더욱이 의료 영상에 AI를 적용하는 연구의 유행이 조금씩 사그라들면서 이런 노동 집약적 일을 수행할 동기가 많이 사라졌고, 이는 지속적인 학습 데이터 생성에 큰 어려움을 야기시켰습니다. 결국 AI 모델은 많이 본 패턴만 잘하고 조금 다른 환경에서는 당황스러운 결과들을 도출함으로써 사용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의료 영상 분류에 대한 소개입니다. 좌측의 그림은 렁CT에서 디텍션 AI 모델로 탐지된 영역을 잘라내서 그 영역 내 요들의 종류를 분류하는 태스크입니다. 이는 환자의 추가 검사 시행 여부 및 치료 계획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태스크이자 서비스입니다. 이처럼 의료 영상의 분류 문제는 특정 영역의 병변의 심각성을 판단하는 데 주로 사용됩니다. 반면 이와는 다르게 영구적으로는 우측의 그림처럼 체스트 엑스레이 영상에 포함된 소견 및 질환의 유무를 분류하는 태스크 연구 주제도 있긴 합니다. 다만 이는 모델이 어디를 보고 판단하는지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많이 활용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의료 영상 클래시피케이션 AI 모델은 내추럴 이미지에서 사용되는 모델들을 거의 대부분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료 영상이 아닌 생체 신호 사례에 대한 소개입니다. 먼저 연속적인 신호가 나오는 심전도에 AI를 적용한 연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성인이시라면 한 번쯤은 건강검진 등에서 심전도를 측정해 보신 경험이 있으실 텐데요. 본 연구에서는 애플워치에서 비동기적으로 측정된 다양한 리드의 심전도 신호들을 입력으로 해서 급성 심근경색을 탐지하는 데 AI를 활용하였습니다. 심전도 AI의 경우 인간의 눈으로는 탐지하기 어려운 패턴들의 조합을 찾아내어 다양한 심혈관 질환들을 보다 정확하게 탐지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 연구였습니다. 여기서 본 연구의 성과를 도출하기 어려웠던 점은 병원의 EMR 내 다양한 정보들을 심전도 데이터와 매핑하고 클렌징하는 과정이 상당히 노동집약적인 일이었기에 많은 시간과 인력이 투입되었다는 점입니다. 마지막으로 입원 환자들을 대상으로 병원 EMR의 활력징후 데이터를 활용해서 24시간 이내
이번 환자의 심정지를 예측하는 AI 모델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활력징후란 체온, 맥박, 호흡수, 혈압 등을 의미하며 입원 환자들은 주기적으로 체크를 하고 해당 정보가 원내 EMR에 기입되게 됩니다. 이렇게 주기적으로 측정된 데이터를 EMR에서 잘 모으고 정제해서 RNN 계열로 학습하면 기존 방식들보다는 좋은 성능이 나온다는 내용의 논문입니다. 문제는 우측 그림과 같이 EMR 내 데이터셋을 모으고 정제하는데 복잡하고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실시간으로 저장되는 활력징후 정보의 경우는 RNN 계열로는 의료 정보들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제는 현존하는 헬스케어 AI의 한계점에 대해 좀 더 깊게 이야기하면서 저희가 생각하는 해결 방안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계점입니다. 기존 AI들의 한계점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반드시 필요하지 않다입니다. 이를 좀 다르게 표현하면 사용성이 떨어진다, 아니면 비용 효과성이 떨어진다, 신뢰가 가지 않는다 정도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 것일까요? 먼저 기술적 문제만 놓고 본다면 AI 모델의 기능이 학습 데이터에 의존하여 한정적이고 가끔은 사람과 다른 예상치 못한 행동을 하기 때문입니다. 즉, 사람과는 다르게 경험을 쌓으면서 지속적으로 발전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이죠. 물론 특정 문제에서 잘 되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특정 논문들을 보면 AI가 의사분들과 비교했을 때 판독 성능이 더 잘 나왔다는 내용을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이는 매우 특정한 환경에서만 통용될 수 있는 결과인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자율주행 기능이 경부고속도로에서만 잘 동작하고 나머지 고속도로 및 국도에서는 사람과는 매우 다르게 불안정하게 동작한다는 것이죠. 특히 사람의 목숨이 달린 의료에서는 AI 모델의 단 한 번에 이해되지 않는 행동은 신뢰를 매우 떨어뜨리게 되고 이는 의심을 낳기에 오히려 해당 서비스를 사용하면 의료진의 업무 효율이 떨어지게 되는 경우가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은 무엇일까요? 가장 큰 이유는 못 본 데이터가 많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럼 더 많은 데이터를 모으면 되는데 뭐가 문제여서 모든 회사가 동일한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는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못 본 데이터를 대량으로 생산해내는 것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입니다. 다양한 레이블링 업체들이 생겨나고 다양한 서비스들을 런칭하고 있지만 결국은 의사분들의 노동집약적인 손길이 필요합니다. 이는 엄청난 투자금을 요구하고 비즈니스 모델이 명확하지 않고서야 쉽게 도전하기 어려운 영역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정말 없는 것일까요? 저희는 두 가지 접근으로 해결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사람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이고 이는 워크플로우를 제대로 고려하는 것과 유사합니다. 즉, 레이블링 같은 반복적인 작업을 최대한 지양하고 익숙한 워크플로우 내에서 자연스럽게 데이터가 생성되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둘째는 대량의 멀티모델 데이터를 인간처럼 학습할 수 있는 초고대 AI를 적극 활용하자는 것입니다. 연관성 있는 데이터끼리 결합해 학습하면 학습 효율이 극대화되어 노동집약적 레이블 의존도가 매우 떨어지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기존에 익숙한 워크플로우 내에서 데이터가 자연스럽게 생성되기에 이를 활용해서 AI 모델을 지속 발전시켜 나가는 데이터 선순환이 가능해집니다. 이는 AI가 학습해서 본 데이터의 범위가 넓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스케일러블하고 인간처럼 종합적으로 사고하고 일반적으로 행동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즉, 사용성이 높아지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럼 헬스케어에서는 이러한 데이터 선순환이 일어나고 있는 분야가 매우 많기에 계속해서 쌓여가는 초거대 규모 데이터셋을 어떻게 하면 AI로 잘 활용할 수 있을까요? 기술적인 방법 중 하나가 초고대 AI의 활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초고대 AI의 등장 이후 이런 많은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학습 가능한 기술들이 대거 발표되었습니다. 또한 기존보다 더 적은 레이블러도 좋은 성능 확보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즉, 데이터 선순환과 초고대 AI는 혁신을 위한 단짝인 것입니다. 현재 저희 카카오브레인에서는 3가지 초고대 AI 모델을 확보했고 일부는 공개한 상황입니다.
이런 카카오 브레인의 초거대 AI 기술력을 바탕으로 헬스케어 분야의 패러다임을 바꾸기 위해 도전하고 있습니다. 저희 카카오 브레인에서는 초거대 AI를 헬스케어 분야에 어떻게 활용하고 있고 어떠한 연구 주제들을 고민하고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헬스케어 분야에서 초거대 AI를 활용하기 위해 어떠한 연구 주제들을 고민하고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멀티모달입니다. 즉, 연관성이 있어 보이는 다양한 헬스케어 데이터들을 최대한 많이 활용해 보고자 함입니다. 다양한 헬스케어 데이터람은 의료 영상, 의료 서적, 판독문, 검사 결과, 임상 기록지, 개인이 생성하는 다양한 건강 데이터까지 포함하는 초거대 규모의 데이터들을 의미합니다. 단편적인 입력 데이터들로 특정 태스크에 국한된 AI 모델을 만드는 것이 아닌 인간처럼 복합적으로 사고하는 초거대 AI 모델을 만들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성공적인 학습을 할 수 있다면 다양한 태스크들로 확장이 용이해지고 많은 정보들을 바탕으로 종합적인 판단을 할 수 있게 되기에 의료진 분들에게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효용성 높은 AI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예를 들면 훌륭한 레지던트 의사분이 다양한 세부 전공들을 모두 섭렵하여 병원 내 정보들을 바탕으로 더욱 종합적으로 사고할 수 있게 되는 것과 유사합니다. 몇 가지 예시들은 뒤에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둘째는 유저 센트릭 메저먼트입니다. 이건 고객의 미충족 수요와 연관된 새로운 사용자 기반의 매트릭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현재 다양한 AI 데스크에서 자리매김한 매트릭들이 많이 있는데요. 헬스케어 분야에서는 고객의 니즈를 제대로 반영한 매트릭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희는 풀고자 하는 문제에 한해 고객의 니즈를 가장 잘 반영한 매트릭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런 고객 지향적 매트릭은 헬스케어 초거대 AI 모델의 학습 방향에 대한 나침판이 되어줄 것이며 이는 인프라 및 학습 효율성도 함께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라지스케일 AI 엔지니어링입니다. 초거대 AI를 연구하는 모든 기업들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인데요. 헬스케어의 노이지한 초거대 규모 데이터들로 선순환을 돌리기 위해서는 특히 유저 센트릭 매트릭을 기반으로 오토매틱 프리프로세싱 시스템이 잘 갖춰져야 합니다. 주기적으로 들어오는 데이터를 오토매틱하게 클렌징하는 기술력은 해당 분야에서 기술 격차를 벌이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깊은 도메인 지식과 고객 이해도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업 입장에서 영업이익률 극대화를 위한 자연 효율화 시스템 기술력 확보는 당연히 필요하기에 간략히 언급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초거대 AI를 활용하기 위해 고민하고 있는 연구 주제들에 대해 소개해 드렸는데요. 이제는 저희 카카오 브레인에서 헬스케어 초거대 AI를 어떻게 서비스에 활용하려고 하는지에 대해 연구 주제에 맞추어서 간략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는 체스트 엑스레이 AI CAD 소프트웨어를 상용화함에 있어 기존 연구 개발 방식들과는 다르게 접근해 보고자 합니다. 앞서 보여드린 것처럼 CXR AI CAD 소프트웨어는 현재까지는 세그멘테이션 또는 클래시피케이션 태스크에 집중되어 왔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영상의학과 의사분들이 그려주신 세그멘테이션 맵이 있으면 학습을 할 수 있었습니다. 반면에 저희는 고객이 가장 필요로 하는 초안 판독문 생성 문제로 접근하고자 합니다. 즉, 이미지 투 텍스트 문제로 접근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는 학습하는데 세그멘테이션 맵을 필요로 하지 않고 거대 규모의 멀티모달 데이터셋에서 필요한 정보들을 뽑아내려고 합니다. 이를 위해서 의료 영상 및 판독문, 그리고 의료 서적 정보까지 전 세계 최대 규모의 데이터 수를 모으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도메인 전문가들의 지식을 100분 활용한 모델링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체스 엑스레이 AI CAD의 아웃풋으로 판독문을 생성하려면 생성된 판독문이 의료진에게 충분히 의미 있고 업무 효율을 높여주는 것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의료 영상 판독문 생성을 사용자 관점에서 평가할 수 있는 매트릭 개발이 필요합니다. 생성된 텍스트의 유의미성을 평가하기 위한 다양한 매트릭이 이미 많이 연구 개발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블루스코어, 퍼플렉시티 등
5가지 이상의 특색 있는 매트릭들이 있는데요. 이런 매트릭들은 현재 의료진 분들의 니즈를 반영했다고 보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사용자의 사용 경험을 극대화할 수 있는 매트릭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초거대 규모 데이터셋의 효율적인 전처리 알고리즘 개발 및 리소스 활용 테크닉을 극대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번에 저희가 공개한 코요 데이터셋의 GitHub를 참고해 주시면 되는데요. 더 좋은 방법은 이번에 이프카카오 코요 데이터셋에 대한 발표를 경청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희 카카오브레인 헬스케어는 초거대 AI 기술력을 바탕으로 진단과 치료 분야의 혁신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